안녕하세요. 성산개미TV입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HLB 그룹주들이고요. 새벽 영상에선 노바백스에 관련한 이슈를 알려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영상에서 제가 HLB가 3차, 즉 부스터샷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여러 언론과 기사들, 또 베트남 자체에서도 나노젠 나노코박스가 3차 부스터샷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베트남 자체에서도 흘러나오고 있기도 하죠. 이 베트남의 지금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을 돌파했다고 그래요. 전문가들이 풍토병이 될 것 같다는 이런 유형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핀포인트 뉴스의 김성기 기자님의 글이고요. 저간 출처를 보면 이 베트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을 돌파했고 현재에서는 풍토병이 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일 베트남 보건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4시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24시간 동안 61개 지역에서 11,132건의 코로나 사례가 발생을 했고 지난 18일 2,000명을 기록한 뒤에 신규 확진자가 1만 명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게 풍토병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웅우엔 희용아 전 예방의학국장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패턴은 굉장히 특이하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보통 바이러스가 사실 추운 겨울에 자주 나타나는데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높은 여름에도 번성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온하고 큰 차이가 없는 즉 계절성 독감과 같은 이 남부 지역에서 바로 풍토병이 될 수 있는 이렇게 분석을 했고 결국 이 베트남에서는 잦은 돌파 감염이 생기기 때문에 부스터샷을 고려하는데 이런 3차와 4차 이런 접종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즉 3차 접종부터는 자국에서 개발한 백신, 나노젠 나노코 백신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도스원 투엔 보건부 차관이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률이 70%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인데 2022년에는 3, 4차 접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베트남 국영신문 또이쩌도 역시 얼마 전에 나노코박스의 베트남 토종 백신은 3차 부스터샷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두번떡 박사가 사용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나노코박사 같은 백신은 역시 추가 접종에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코로나19 백신 간의 호환성은 현재 매우 빠르게 평가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백신이 동일한 학원을 사용하므로 최소한의 호환성은 보장된다는 게 이 박사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베트남은 규정에 따라 제조업체의 임상이 추가돼요. 즉 부스터샷으로 이전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긴급 승인과 정식 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긴급 승인 같은 경우에 부스터샷 승인이 따로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저 영상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에 대한 승인을 긴급 승인이 아닌 정식 사용 승인으로 신청한 걸 말씀드렸죠. 정식 사용 승인을 해야 긴급 승인 후에 다시 정식 사용 승인이 되는 이 번거로움을 피할 수가 있는데 즉 부스터샷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결국 정식 승인, 다시 한번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전에 오래된 영상에서 제가 긴급 사용 승인과 정식 사용 승인에 대한 차이점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자체에서 이 나노젠 나노코박스를 부스터샷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결국 긴급 승인이 아닌 철저하게 검증하고 이 실험을 통해서 정식 승인으로 품목 허가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바이오주들의 이 12 발행, 그러니까 전환사채 발행하고 리픽싱을 결정짓죠. 이 12 발행가의 30%, 즉 70%까지는 보존을 해주겠다라고 나머지가 리픽싱을 하면 주식으로 더 대량으로 발행을 해주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올해 굉장히 안 좋죠. 지금 코스닥 지수가 올해 5% 상승한 데 반해서 바이오 종목이 몰려있는 코스닥 150 헬스케어 지수가 현재 38%가량 하락했기 때문에 사실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안 좋고 중간에 또 셀트리온에 가는 악재를 나다가 셀트리온이 거의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러니까 제약주인 셀트리온하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스가 대장주인데 엄청 무너짐으로 인해서 바이오주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1년 동안 발행한 12의 3분의 2가 전부 다 리픽싱을 했다는 얘기죠. 지난 7월에 12로 자금 조달이 나선 수젠텍과 전진바이오팜은 발행 3개월 만에 지난달 리픽싱한 돈이 70%까지 전환가액이 다 조정이 됐고 프렉스와 한국유니온제약도 6개월 만에 다 최저로 낮았습니다.
클리노믹스, 피플바이오도 전부 다 한도에 근접한 이런 수준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70% 한도 조정까지 다 밀려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외에 셀바스헬스케어, 제테마, 이스앱치스, 삼일제약, 유유제약, 제큐리스, 메드콕스, 사이토젠, 지노미트리, 코미팜, 케어레스, 그리고 우리 HLB 제약도 있죠. HLB 제약, 삼천단제약, 아이큐어, 지트지 웰리스, 헬릭스미스, 이오플루, 메드팩토 등도 전부 다 전환가액이 조정될 정도로 우리나라 이 제약바이오 업계 12발행을 해놓고 전환가액이 조정되는 굉장히 큰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전환가액이 조정이 있습니다. 셀리도도 보이고, 셀로메드, 제놀루션, 이스앱지스, 클리노믹스 등 이럴 정도로 제약바이오 부침이 심하기 때문에 HLB 종목들만 많이 밀리는 게 아니라, 물론 나노젠, 나노코박스 관련해 좋은 기대감이 있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실망감이 많이 크기도 하지만, 결국 제약바이오 전체가 굉장히 크게 부침을 짓고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HLB의 대차 거래를 잠깐 보면 어제 나오지 않고 오늘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음날 꼭 살펴드리는데, 일단 신규 수량이 11만 1000주, 상한 수량이 4만 6천주 정도가 됩니다. 신규 수량이 조금 늘었고 공매도가 줄지 않죠. 10%, 10%, 6.94%대. 이게 좀 줄여야 되는데 이게 좀 늘어 있어서 물론 오늘 같은 날 좀 잘 올라가줬으면 좋겠는데, 당분간 옆으로 가는 이런 기간 조정의 횡보 기간이죠. 횡보 구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HLB 생명과학의 공매도나 대차 거래를 봐도 역시 대차 거래가 신규 수량이 좀 늘어났는데, 그리고 HL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한 수량이 계속 더 많아요. 신규 수량보다는 지금 오히려 상한하는 입장일 것 같고, 공매도는 줄지 않아요. 1%, 7%대, 5%대 늘어나고 있어. 예전에 있던 이 공매도 세력 같고 지금 다시 상한하는 수량들도 서로 손바뀜이 되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나름 생각해 봅니다. 어제 종가하고 HLB, 넥사이언스 다 살펴드렸는데, 결국 지켜줄 자리들에 대해서 전 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이 지켜줄 자리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 깨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각오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국채금리 상승이 약간 혼조세를 보였죠. 나스닥 0.5% 정도 밀렸는데 다우 산업은 0.5% 올랐습니다. 잠깐 보면 뉴욕 증시는 국채금리 상승 속에 혼조세를 보였고, 23일 현지 시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상공 산업평균지수가 전장보다 194.5포인트, 0.5% 오른 35,000포인트 정도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 전장보다 7.76포인트 오른 4,690.70포인트로 마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 0.50% 떨어진 15,775.24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미국 투자자들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연준 의장 연임 소식을 소화했고, 국채금리 움직임, 유럽의 코로나 상황, 기업 실적주 등을 상당히 주시했다고 그래요.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은 파월 연준 의장을 4년 임기 연준 의장으로 재지명했죠. 파월 의장은 연준 의장 연임 소식에 국채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나스닥 지수가 전날 2% 이상 하락한 데 이어 이날도 주가가 하락했고, 시장은 연준이 내년 중순경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 증시에도 약간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10년물 국채금리는 1.65%를 기록해서 전날보다 2bp 이상 추가로 올랐고요. 10년물 금리는 한때 1.66%까지 오르면서 10월 25일 이후 최고치를 보이기도 했죠. 연준의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가 4bp가량 오른 0.63%에서 거래가 됐고, 2년물 금리는 지난해 3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좀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이런 금리 상승이 바로 기술주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고, 금리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기술기업들의 미래의 수익을 할인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또한 많은 기술기업들이 미래의 수익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벌여놓은 상태라 차입 비용도 늘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특히 유럽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확장하고 있는데, 여기 시장에 어느 정도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오늘 HLB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좋은 모습으로 돌아 나가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